네, 입법부를 감시해주는 여걸이십니다. 유여혜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입법 감시 우리가 지금 벌써 5회째. 세 번, 5회째입니까? 네, 오늘이 5회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죠? 5회째인데요. 국감기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발의되진 않았는데요. 아, 국감이군요. 예. 네, 물론 그래도 제철이군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 2013년도에 우리나라 법이 몇 개인가를 살펴봤더니 예. 2013년도에 1325개였습니다. 이것은 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빼고 예. 순수하게 우리가 뭐 법이라고 형법, 돼 있는 민법 거. 예. 이런 식으로 법입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제가 개수를 봤더니 1565개입니다. 2년 만에 예, 200개가 넘게 증가가 했습니다. 40개가 늘어났군요. 이것이 재정법이죠. 재정법이 법이라는 것이 200개가 넘는 숫자가 2년 동안 늘었다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법이 엄청나게 어원입법이건 뭐건 쏟아졌다고 카운트되는 것은 뭐 일부 수정이라든지 자꾸 네. 수정 이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근데 거죠. 지금 그런 결과로 다 추려서 완전히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새거, 거. 새로 탄생된 거. 재정법이 240개. 네. 2년 동안. 2년 동안에.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범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아, 오늘 그 발생하겠습니까? 세미나 있다 그랬죠. 네, 자유경제원에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요. 예. 그 세미나에서 했던 것이 바로 비범죄화, 범죄인 것, 배임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토론을 하기 예, 위해서. 예. 그래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범죄가 아니라 법률이 200개가 넘게 2년 동안 예. 생겨났는데, 그런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국회는 감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예. 법이 발의한 것을 자꾸 카운트하는 것이지 통과된 법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좋은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카운트만 해주니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독일과 스위스는 입법 평가를 잘하는 나라 중에서 두 나라로 그 꼽을 수 평가는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국가규범통제원이라는 곳에서요. 이것을 국가규범통제원. 네, 아예 법률을 평가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이 법이 과연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과 사후 평가를 통해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법이란 이름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입법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입법되고 나서 평가원으로 가는 거예요? 통제원으로? 선일 때도 있고 후일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입법되기 전에 입법 평가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완벽히 법이라고 하는 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법은 국민의 생활에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의 확보가 그것이 가장 좋은 법이고 지속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어야 좋은 예. 법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발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기분에 따라서 턱 만들고 기분에 따라서 이놈은 징역 몇 년에 처하라고 뭐 갑자기 막 기준을 끌어올리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뭐 5만 원 우리식으로 했을 때 예. 돈이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을 정할 때도 왜 그러면 그 돈이어야 할지, 왜 10,000원이어야 할지, 20,000원이어야 할지, 아니면 왜 14세여야 할지, 15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논문과 그렇군요.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법안 실명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하고 주필님이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예. 주필님은 13세가 맞다고 했다. 왜? 그게 다 근거 기록으로 남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만약에 저는 15세라고 생각합니다면 그 토론 과정이 책으로 다 남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군요. 만약에 개정을 하려고 해도요. 그걸 개정을 덜쳐볼 할 때-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안 됐는지가 그 자료에 다 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표 발의자 이름은 나오지만 법안의 실명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즘 사과도 실명제고요. 쌀도 실명제인데 법안은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임수경 의원이 이런 법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119 같은 구급 차량이 지나가게 예, 되면요. 지금은 벌금이 20만 원인데요. 예. 벌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부과하자는 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사이라는 거는 뭐죠? 죄질에 따라서. 그렇죠. 50에서 100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죄질은 누가 결정할 것이며 그러면 왜 50에서 100까지 구간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올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만큼 비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50만 원이 됐을 때 얼마만큼 구간에서 얼마만큼 신고 정신이 얼마만큼 그래서 많이 그 법이 통과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발의된 건데요. 제가 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준비했던 건데, 예. 이제 이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불효자법이 다 발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민법과 형법이죠. 아니 근데 놀랍게도 일부 언론에서도 그 가세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언론에서요. 예. 이게 너무 좋은 법인 것처럼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만들 때 누가 옆에서 회의를 했는가 봤더니 어버이연합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버이연합이면 정말 젊은 층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자식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요. 저는 이런 법을 발의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호적을 파내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식이 만약에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았을 때는 호적도 파내야죠. 못하러 그냥 내 자식으로 둡니까?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를 거절할 수 있는 법도 만들어야죠. 그렇군요. 나는 이 부모 실소이다 할 수 있어야죠.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렇군요. 그렇죠. 반사적으로. 그럼요. 왜 부모만 자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복양 거부권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법 조문을 봤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학대를 하면은 그리고 자 여기 보면요.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가 공부를 학생이 자식이 못해도 부당한 대우가 될까요?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만들었으니 이제는 저는요 그냥 부자관계 절연법을 또 만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상태하고 네. 법으로 그거를 구속하고 강제하고 처벌하는 것을 계속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네. 드디어 성리학과 유학이 법으로 나오고 철학이 법으로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발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존속 폭행죄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서 나와서 무조건 신고하도록 하자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따지면요. 왜 부모가 아동을 때릴 때에는 사실상 가정폭력죄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죄라든지 다 해당되거든요. 예. 아동폭력이라든지. 근데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요. 가정폭력죄에 해당돼요. 이중법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럼요. 구태에 또 법을 만들죠. 보여주기 법이죠.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더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예. 그 다음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어떤 법이? 최민희 의원이 방송법입니다. 예. 방송법은 상당히 방대한 법인데. 예, 근데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최민희 의원께서 방송법을 발의를 해서 제가 예. 뭔가 했더니요. 이 내용을 보면요. 협찬을 하는 것을 이걸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협찬을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한 것이 원래 하위 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법에서 이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법이란 것은 크고 방대한 하나의 뼈입니다. 척추 같은 것이죠. 예. 하위 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요 하나의 근육줄기 같은 것을 뼈를 튼튼하게 지탱해 주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국회에서 만들자, 모든 것을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예. 싶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있습니다. 예. 협찬이라는 것을 여기는 보면요. 협찬고지라는 것이 이렇게 법률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협찬을 나눠서 설명하고 협찬고지도 나눠서 설명함으로써 한 문장을 두 개로 쪼개는 신공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협찬을 법률 조문까지 넣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나라 국민들 이럴 것 같으면 효도도 법률 조문에 넣어주시고 그러면 자식도 넣어주시고 부모도 넣어주시고 말 쪼개기 하는 아니 것이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네. 세상의 모든 규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마지막 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아니, 이건 법은요. 그래서 협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협찬한 것을 여기 상세하게 다 적어 놓으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법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지는 내용을 본 거 처음입니다. 시행령에 있는 게 그대로 다시 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시행령도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이 참 노력 없이 만든 법 발의권 한 수. 말하자면 이런 거군요. 고지 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 네. 고지 1회당 30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네. 고지 횟수는 TV 방송의 경우 매 시간당 1회, 라디오는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런 자세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성공했군요, 이분이. 이제 아마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화장실을 걸어 들어갈 때 똑똑을 3번 해야 된다. 화장지를 쓸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된다. 몇 번째 손가락을 힘을 어떻게 줘야 된다는 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요, 나오죠. 최민희, 진선미, 박원석, 조정식, 이계호, 최재성, 유성엽, 김현미, 김상희, 최원식, 남인순 의원 11인이군요. 네, 그분들께서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 지금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 법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걸 만드셨는데요. 저는 이 법에서 다른 내용도 꼬집고 싶지만 정확하게 꼬집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모든 법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로 오만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런 게 유행하겠군요. 정부에서 시행령을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게 제대로 안 만들면 우리가 불러서 혼내주겠다 그러다가 유승민 파동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도 우리가 아예 법에 다 넣어버리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딱 꼼수가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꼼수가 보이고 국회의원들 무지하게 바빠지겠는데 나중에 저 어마어마한 일을 다 어떻게 하죠? 안 바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행령에 있는 거 긁어서 복사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나중에는 이걸 또 새로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심사를 하고 새로 만들고 로비가 누가 민원이 찾아와서 야 그거 좀 고쳐달라 그러면 또 고쳐야 되고 굉장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 3번째 가져온 것은요. 예. 이런 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네, 그건 저는 뭐죠? 이게 법이 있는 줄을 몰랐었습니다. 사실은요. 혹시 방귀 뀌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 건 아니겠지? 빚에서 납니다. 예. 지금 이 법은요. 사실상은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법의 목적은요. 사업 활동 등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에 악취란 것이 무엇인가 규정이 예. 되어 있는데요. 황화수소, 메르캅탈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법은 내용이 공장의 폐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우리 생활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동네에서 퍼지고 있는 나쁜 쓰레기라든지 그런 냄새를 방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민현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는 아까와 여기서 보면요. 자, 세탁소, 인쇄소, 소규모 축산시설, 음식점 등에서 냄새가 나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생활공간 악취를 관리하는 것을 또 시행령 조례로 정한다. 이번에는 하위 법령에 내려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식당, 인쇄업, 세탁업 약간 냄새는 나죠. 하지만 똥차는 어떻게 해요? 이 법대로 하면 방구도 해당돼요. 아니 똥차 와서 푸야 되는데 아까 주필님 말씀하셨죠. 방구 낀 것도 통제하냐고. 보면요. 황화수소가 방구의 성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면 법이 되려면 네. 그 규제의 적절성 말하자면 황화수소가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입방 메다당 황화수소 분자가 몇 개 이상이고 하는 이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좀 나와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에는요. 있는데 지금 발의된 민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법은 사실 기준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재정법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제 개정입니다. 악취법은 원래 있었고요. 악취법 개정인데 생활 악취도 규제하자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인데요. 이제 이 안에 그러니까 이 법을 이해 못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고 주변에서 말하는 그 악취. 그런데 생활 공간의 악취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예. 밑집에서 청국장을 끓여도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요. 예. 고등어를 구워도 냄새가 나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냄새,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이상한 냄새를 풍겨도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요. 그 어느
한번 보세요. 생활공간 악취군요. 네. 생활공간 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에서 정해라. 발의자가 민현주, 류지영, 유승민, 이한성, 김정록, 조명철, 이종훈. 이건 새누리당이 많군요. 여기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그렇군요. 해봤더니.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만드셨던 법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법이고요. 국회에서 만들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제 밑에 조례에다가 참 하위 법령을 주겠다는 조그만 거죠. 자영업자들 장사에 먹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겠군요. 이제 김치찌개도 못 끓이게 되네요. 네, 이제 김치찌개도 못 끓이고요. 김치찌개도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향수도 이제 뿌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그렇군요. 향수 냄새도 불쾌감을 줄 수 역겹다. 있고. 그럼요. 이거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법 조문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상 주필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뭐 했으면 좋겠다가 그대로 문장에 들어와 있는 법입니다. 법은 도덕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법을 당당하게 만드는 노력을 것. 촉구하는 법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 이뻐지면 좋겠다 우린 법이 나올 것 다 같습니다. 효도하기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들거나 네. 우린 다 열심히 살아가기를 한다. 우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착하게 살자라고 입법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자. 예, 법. 착하게 착하게 살자라고 살자. 우린 전부 이 법을 만들어요. 네. 착하게 살도록 명령하는 거. 네, 그래서 국감 시즌이지만 세 가지 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에는 고맙습니다. 입법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가규범통제원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좀 해주세요. 네, 다음에 예. 제가 여기는 독일에 예. 제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예산 정책처하고 다릅니다. 완전 다른 국채처하고도 다르고요. 완전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회에서 국가규범통제원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여기는요, 이게 법 조문이 이렇게 말하면 있는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국회에 속해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규범통제원은요 베를린에 있는데 이것은 이 법률에 의한 명령에만 구속되고 활동에 있어도 아주 독립적이에요. 아, 그 대통령이 임명하겠고. 네. 완전 총리가? 독립적인 그런 수상청 산하의 아주 독립적인 곳입니다. 여기는. 그렇군요. 네. 다음에 좀 다음번에-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해드린 상업 메시지 하나 보고 장원재 박사 모시겠습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